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 장은 정말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 그 다음에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좀 환율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고, 환율이 상승 출발하면서 주가는 좀 밀리고 시작하긴 했어요. 그런데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엔 또 환율이 재차 상승이 되긴 했지만, 그 시장 자체는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됐던 이유는 그래요. 환율에 따라 움직였던 외국인 수급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어요. 크게. 그러니까 이틀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관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은 단기적 끌어올린 것을 매도하고 개인이 물량을 소화했지만 외국인이 관망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매도냐 매수냐의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한번 봤을 때 3017포인트 정도의 저항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도 마찬가지로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이고,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승이 오다 보니까 코스피 200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 200은 코스닥 코스피 지수보다도 약하고 코스닥 지수보다도 되게 약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형주들은 사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런 보합 속에서도 개별 장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개별 장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렇게 얘기 드렸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어드렸던 구간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나오긴 했지만 추세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죠. 추세 전환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외국인의 관망 포지션이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것 같고, 환율이 역시 중요하긴 합니다. 환율이 고점을 갱신하고 살짝 눌려 있고 다시 미세한 반등이기 때문에 환율의 지속적 방향성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좀 환율은 상승 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시작에 불안감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항상 깔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끊어가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대응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오늘 좀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구독자분과도 오늘 좀 이렇게 그 댓글로 대화를 살짝 나눴던 종목인데, 이렇게 3,200원 회복은 해줬는데 좀 그 흥행 여부에 대해 봐야 됩니다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미 그 뉴스가 이렇게 그 났죠. 급등. 이게 어 여기 넷플릭스 TV쇼 부분 4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에 급등. 그래서 글로벌 뭐 그 사이트 뭐 직계 사이트에서 4등 했다는 거야.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분 4위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700~800원에 보유하신 분들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드렸던 저항 구간인데, 저항 구간을 갭으로 띄우고 출발했죠. 정말 제일 좋은 거죠. 갭으로 띄우고 출발했고, 자 여기 저항 구간에 밑꼬리를 남기면서, 그래서 예전에 이게 체크 드렸던 부분이에요. 체크 드렸던 저항 구간대죠. 여기에서 바로 갭으로 뛰면서 지지로 바뀌어버리고 바로 이렇게 급등이 이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오늘 같은 장은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고수 영역이에요. 고수 영역. 그래서 정말 여기 3,95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또 매수를 하셔서 수익 내신 분은 가능하지만, 일단 직장인들이나 좀 주린이 분들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도 상한가가 나오고 내일 또 패턴이 자 고가놀이 패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지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유자의 대응 방향이에요. 상단으로 더 간다 그러면 예전에 체크해드린 5,19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그 보유자분들은 수익 실하면서 가져가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확실히 오징어 게임발 그 에너지도 받고 있지만 스티브 산타크로스가 바톤을 이으면서 콘텐츠주 자체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그 흐름이죠. 그래서 콘텐츠주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가지 또 담아왔는데 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도 되게 잘 가니까 또 어중간하게 추격 매수 하실까봐 또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얘가 이거 예전에 또 그어 놓은 거죠. 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어 드린 건데, 자 이렇게 저가에 산 것들은 괜찮은데, 자, 지금 얘기 드렸죠. 여기 중심선을 그어드리긴 했어요. 이 주가의 중심선을 그어놓긴 했지만 좀 매수하기에 조금
어렵다는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하지만 위즈워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반대로 천장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 예측이 불가해요. 예측이 불가한데 정말 또 더 흘러가려면 여기가 또 돌파가 돼야 됩니다. 여기 그 고점 예전 외부 추세선에 돌파가 돼야 더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어느 어떤 보유자, 위즈워크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보유자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한 번 하방이 나오면 엄청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 추격 매수하면 정말 내가 최고 꼭대기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시고, 정말 빠른 대응 안 되시는 분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위즈워크 스튜디오. 그 다음에 그래서 추천드렸던 게 초록뱀이다, 이런 거죠. 조금 저가 있는 것들을 보자 얘기 드렸던 건데, 그래서 여기 추세대를 적용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추세대. 그래서 여기 추세에서 관심 있게 한번 보자.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장기 상승 추세와 최근에 조금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하는 부근 해서 고점과 저점 여기가 좁혀지고 있지만, 여기 금액대에서는 해볼만 하다라고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콘텐츠주의 힘을 얻어서 상승이 가고 있긴 합니다. 가고 있긴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때 사신 분 아니면 보유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여기가 또 그 다른 것처럼 그 지지대를 뚫어주고 돼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뚫어주고 눌림목 주면 그때나 해볼 수 있다. 지금은 안 된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일단 가지고 있는 자가 수익을 내는 부분 해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소개드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면서 보시면 되고, 신규로는 항상 부담이 돼요. 이렇게 충분히 추세 때까지 빠질 수도 있고, 또 아예 그 콘텐츠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가에 사지 않은 것들은 금액을 하시더라도 소량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소량. 소액의 금액으로 접근하시는 건 해보실 수 있지만, 내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이 금액 투자하겠어 그러면 되게 어중간한 금액이 돼요. 수익 내도 좀 많지 않고 좀 불안하고, 빠지면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런 구간이니까 항상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 자리대에서 매수하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마 네트워크고요. 제일 처음 얘기 드렸던 콘텐츠 관련주죠. 3,200원 정도 얘기 드렸고, 모두 제가 제 채널 보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뭐 5%든 10%든 전부 수익이 나셨을 종목이고, 사실 여기 때 추천드리고, 이건 좀 지워놓을게요. 추천드리고 여기 앉게 좀 괜찮다 얘기 드렸고, 오히려 지금은 추세를 올린 모습이죠. 올려서, 자, 올리면 올린 추세를 또 다시 적용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보고, 손절 라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손절 라인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유했던 3,200원 보유하신 분들은 더욱더 안정적이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렇고, 하지만 이때죠. 요때 10월 8일, 10월 7일 날부터는 얘기 드렸죠. 고점대에 저항이 분명히 느껴지니까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3,400원, 500원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을 실현하셔라. 조금 다가 아니라 수익 실현하면서 지켜보자 얘기 드렸고, 여기 다시 한번 멈출 수 있는 구간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서도 3,200원 처음 추천드렸기 때문에 공격적 매수 의견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계좌가 항상 지키는 게 소중한 거지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올라와줘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저항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흘러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저항 구간에서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좋은 구간이었긴 하지만,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마찬가지로 사마넥터에서도 그래요. 지금 와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힘들고, 자, 거래량이 또 동반되고 장대가 솟아준다면 장 초반 시가의 출발, 눌림 뭐 이럴 때 가져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 일봉, 분봉으로 보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사마넥터에서 가져가고 싶다고 하면 이제는 여기 눌림목에서 더 상승하고 눌림목이 온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고가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추세 때까지 빠지는 금액대에서 보지 않으면 신규 매수는 일단 좀 관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늦은 감이 있는데 잘못 따라가 버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가져온 게 IHQ고요. 사실 조금 결은 다르긴 해요. 결은 달라서 얘는 디즈니 플러스 그 관련주긴 해요. 그런데 또 오늘 또 좋은 흐름 나와줬고, 오늘 또 되게 중요한 그 상승이 나와줘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더 변동성이 좋고 안전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이때 이제 디즈니 그 플러스 채널 하면서
되게 이쁘게 상승 나왔다가 이제 전부 차익 실현과 시세가 끝났던 거죠. 끝나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재차 반등 시도입니다. 그리고 외부 하락 추세가 끝나고 이렇게 끝나면서 단기를 봐서 끝나고 횡보로 전환됐죠. 횡보 박스권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고, 자, 박스권 전환됐고 주가가 살짝 밀리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서 지지 받으면서 여기 재차 상승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기준봉을 잡으시면 돼요. 오늘 시가 정도, 오늘 시가 정도가 1585원 정도 되고요. 1585원 이 정도 되고, 자, 오늘 이게 기준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세가, 오늘 시세가 허구가 되지 않으려면 여기가 이탈되면 안 돼요. 여기가 이탈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흐름, 그래서 되게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매물대는 위에 많긴 해요. 하지만 이 바닥권 가격 멜트가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급등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장기 하락했던 것들이 아까 위즈웍 스튜디오랑 반대로, 그거는 누구나 수익권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손해권이기 때문에 상승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가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눌릴 수 있어요. 충분히 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여기 고가에서 고가 놀이를 해주느냐,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오고 지지가 되는가, 아니면 조금 눌림목이 오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 흐름대로 봐가지고 편향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서 싸게 잘 노력해서 하고, 이게 허구가 아니라면 하락을 마감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추세의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횡보만 하더라도 편향가 만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이런 종목들을 오히려 좀 추격 매수 어렵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이런 것들 편향가 만드시면 또 괜찮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MCNX고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좀 이렇게 좀 힘들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많이 좀 물려 계시고 좀 힘들었던 종목인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이기지 못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오늘 갖고 온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기 금액대가 바닥권으로 봐서 여기 금액대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시자 얘기 드렸고, 처음 소개드렸던 데 43,000원 구간이에요. 하지만 추가적 시장과 흐름과 함께 하락이 나왔고, 여기 하나 더 그어드렸는데 여기마저 깨졌었지만 여기는 회복해 줬죠. 그래서 여기 구간 두 군데에서 편향가 만들어 보십사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좀 의미가 있긴 했어요. 오늘 상승이 의미가 있어서 가져온 거고, 거래량이 나랑 동반되면서 예전에 저항대였던 곳을 이렇게 한 번에 갭으로 올려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신호예요. 그래서 이게 추세의 변환의 시작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하지만 지금 조금 데이터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왔다가 언제든지 다시 밀릴 수 있는 자리대에 정말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건 보유자분들이 좀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요쯤 금액대나 요 금액대나 이렇게 뭐 48,000원, 4만 원 중후반 정도 사셨던 분들이 물려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시세가 혹시 급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오히려 좀 이렇게 고가에 물렸던 것들은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대응하시고, 저가에 사신 분들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고, 그렇게 이제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뭔가 신호가 나왔을 때는 향후의 방향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친구가 다시 의미 있게 지속 상승으로 가려면 여기가 돌파돼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 45,000, 5만원대 여기가 돌파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되게 역별로 되어 있는 이평선들과 구름대, 되게 험난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시세 물린 분들은 빠르게 내가 내 평단가라고 하면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는 거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데브시스터즈고요. 데브시스터즈는 이렇게 과대 납폭이 나오고 쌍봉을 그리고 하락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생명선이긴 하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시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선이다 얘기 드렸는데, 이틀 동안 좀 머무르는 것 같다가 결국 하락으로 전환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 드렸죠. 여기서 금방 못 버티면 나락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보유자분들은 되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 그래서 이평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름 그 볼린저 밴드 하단과 이평선들이 10만 원 부근대에서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선 또 멈춰줄 수는 있어요. 멈출 수 있지만 멈춘다고 상승 간다가 아니라 멈추면서 좀 매물 소화나 이런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진정되는 걸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이제는 중요한 부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락이 멈추는 구간, 여기 멈출 수 있는 구간을 체크해드리면 여기 구간도 멈출 수 있는 구간, 또 하나는 전부 반납되는 경우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보면서 어디서 하락이 멈추는 걸 보시고 거기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리더라도 물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영역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고, 일단 좀 그래도 좀 희망적인 얘기를 희망적으로 보면 여기에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나갔다고 하기에는 아직 매도 거래량이 터진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 이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 번 더 또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다. 반등 나올 수 있고 평락가 바닥권에서 잘 가져가면 또 한번 또 그 물려있던 분들도 정리할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 다음에 게임비를 갖고 온 이유는 다른 거 컴투스를 소개시켜 드리려는 거예요. 자, 게임비를 제가 추천드렸던 날이 정확히 요 날이죠. 이게 하도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차트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날 마찬가지예요. 아까 좀 IHQ 같은 식으로 하락에서 이게 장기 하락을 마무리하고 바닥권에서 그 장대가 솟았다, 매물 소화하고 이쁜 모습이었다, 요 날이에요. 9월 17일 날 포착을 하고 좀 금액대 잘 가져가 보시라 얘기 드렸는데 매수 유효하다 얘기 드렸죠. 그 추세 변화는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시가 정도의 맥점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었고, 자 지금 흐름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 했으면은 여기도 한번 매수타 좀 나오긴 했죠. 여기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바닥권에서 100%가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메타버스와 엮이면서 예를 들어 예전에 전고점을 모두 깨트리고 정말 급등 중이죠. 급등 중.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건 어렵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추세에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승 추세가 꺾이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금액대 저항을 또 봐야겠죠. 금액대 저항대가 어디까지 되는가, 여기 구간까지도 일단 75,000원 구간 정도까지 또 보시고 그 윗단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수익권이 실 테니까 잘 수익 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매수의 영역은 이미 벗어났고 보유장의 영역이죠. 추천드려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컴투스가 같은 결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비를 추천드린 게 아니라 컴투스 때문에 가져온 건데, 컴투스가 장기 하락을 했죠. 장기 하락.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장기 하락했다. 그래서 정말 시세가 코로나 이전 금액대까지 반납된 모습.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 있다고 해서 예전에 사실 보긴 했었어요. 근데 하락이 멈추지 않으니까 보지 않았고,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오늘 또 기준봉을 잡을 수 있는 게 출현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요게 하락 추세였다면,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 횡보 전환이 되고 여기서 바닥은 조금 애매했죠. 바닥 구간을 보긴 어려운, 이게 바닥인가라는 확신은 갖긴 어려운데 오히려 오늘 그 흐름을 보면 이게 바닥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바닥이었구나라는 생각하고, 자 오늘 기준봉을 잡아서 오늘 시가와 종가 정도가 그 기준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평단가 만드시면 우상향 또 가져갈 수 있다요. 근데 게임빌처럼 막 급등할 것 같아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컴투스랑 게임빌은 좀 달라요. 게임빌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고 컴투스는 거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무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무조건 간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만 또 이게 재료가 노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해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 가치가 8천억이다, 이렇게 재료가 뜨니까 개인 매수세들이 또 엄청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또 외국인들은 털고 갈 겁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털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만 이쁘게 만들어 놓고 추이를 지켜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 잘 지켜보시면서 평대가 만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사실 오늘 이렇게 좀 상승 나와서 커뮤니티에도 좀 기재를 했는데 커뮤니티가 알림이 뜨지는 않더군요. 알림이 뜨지 않아서 조금 그 좀 안타깝긴 했는데 뭐
어찌됐건 관심 갖자는 거였어요. 컴투스 관심 갖자,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보자였고, 자 충분히 그 매매 동향에 따라서 이렇게 눌릴 수 있어요. 눌리면 오히려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겠죠.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 금액대가 만약에 시가 10만 2천 정도가 온다면 분할 매수 필요 없이 1000만 원 넣어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혹여나 이탈돼 버리면 그냥 1%든 2%든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컴투스 자체가 엄청난 바닥권이니까 그냥 보유할 수 있겠다 할 수도 있죠. 자체적으로 그냥 주가 자체가 엄청 싸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해서, 일단 바닥이 그 다른 것처럼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다는 게 메리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가 놀이 패턴으로 이어갈 것인지, 그래서 11만 1,000원 정도의 여기 위에서 또 이렇게 횡보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좀 모아야 됩니다. 주식을 좀 사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 오늘만 보기는 힘들고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또 저항대가 있고 역배열 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가를 싸게 줄 때 관심을 담아서 공략해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 안에서 좀 이렇게 담아 보시길 추천드려요. 컴투스 관심 종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HLB고요. HLB가 48,800원 뭐 이 정도 금액대에서 얘기 드렸어요. 여기 금액대 48,000원 몇백 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탈되고 다시 급등해서 자리를 찾아줬고 다시 한번 이틀 조정이에요. 이틀 조정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매수 의견 드렸던 그 자리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그 대응을 48,000원 뭐 48,000 얼마 정도 이렇게 대응 영역을 보고 담아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없이 일단 횡보로 하고 단기적 횡보로 전환되고 있고, 얘기 드렸죠. 아직은 시세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금액적 싸게 담아 놓으시면 좀 괜찮아 보지 않을까. 그 이제 이유로는 이렇게 외국인의 보유 물량을 얘기 드렸죠. 외국인이 꽉 쥐고 있다. 이 상승과 하락 속에서도 물량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사서 좀 시세를 노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HLB도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못 산 2차전지가 있다면 SKC 정도 이렇게 얘기 드렸고, 자 분할적 매수 관점 얘기 드렸죠. 15만 1,000원 구간 얘기 드렸는데 역시나 좀 이게 좀 시장의 흐름도 있겠지만 이게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상승 나와주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 드렸죠. 여기 칼 대응 하시거나 분할적 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든 주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횡보 중이고 관망 중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세 상승할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긴 어렵고, 2차전지도 시세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되게 긴 시간의 조정 기간이 올지도 몰라요. 많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지루했던 시간이 다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산 것, 이렇게 예전에 막 싸게 산 것들이 아니고서야 수익 줄 때 조금씩 계속 수익 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일단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되 신규 매수는 또 역시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사셔야 앞으로의 변동을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손해 안 보고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지. 어중간한 금액 사버리면 정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항상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지대나 저항대의 맥점에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산 피어셀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산 피어셀 얘기 드렸죠. 여기 얘기 드렸고 금액대 여기였죠. 생명선으로 보는 금액대가 여기 49,000원 정도였는데 갭으로 띄우면서 일단 보유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렇게 갭으로 띄웠던 자리까지 체크해 보면서 사실은 얘기 드렸죠. 눌림과 돌파하고 눌림과 조정 구간에 매수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친구들이 해볼 만한 매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다시 초기 물량을 담아볼 수 있는 금액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금액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재차 상승이 이렇게 지지로 작용돼서 가능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렇게 다일 때 뭔가 지지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이 다일 때 여기 49,000원 그 초중반 후반 여기 금액대에서 편약을 만들어 보시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유를 하셔야 앞으로도 흐름에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산비어셀 또 어떻게 담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GKL이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사실 좀 소개가 하루 늦어서 안타깝다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오고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추세적으로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세워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를. 하지만
이제는 대응하려면 이 추세를 세워서 이렇게 단기적 대응하지 않으시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 저항대였던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모를까, 아니면 지금은 또 매수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소개드렸을 때 딱 소개드리고 관심을 담아놓고 아 요거 한번 사봐야지 하고 맥점이 아니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치면 또 다른 거 보고 다른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어중간한 금액에 간다고 추격 매수하시면 언제든지 힘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원이고요. 세원이 마찬가지였죠. 오늘 어제 또 소개드렸죠. 오늘 금액대 여기 이탈 안 하면, 종가상 이탈 안 하면 괜찮다 얘기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밑구리 달려주면서 올라왔고,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매수 해보기 좋았던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베팅하라는 구간, 베팅 그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종가상 5,620원 이탈 안 하면 보유해 보겠다라는 분과, 아니면 분할적 매수로 관점하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거래 형태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어찌됐건 담으신 분들은 요렇게 되면 일단 여기가 다 반납되더라도 내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상승과 함께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죠. 그래서 이렇게 맥점에 닿으실 때 항상 거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하면서 봐야 되는 영역. 그래서 또 신규 매수는 어렵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맥점에 담을 수 있는 종목 찾아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야 어려운 장에서 내 계좌를 지키면서 가져갈 수 있다니까, 아무튼 그 잘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또 하루 또 고생하셨고, 또 이번 주 아직까지는 관망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그 원자재 가격이나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장 그런 거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또 좀 긴장과 함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